잠 못 드는 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오는 순간, 혹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마음속 분노가 잠까지 빼앗아가는 악순환에 지쳐 있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밤에서 벗어나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노 불면증을 극복하고 숙면을 취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고뇌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분노와 불면증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흔히 열받아서 잠이 안 온다는 표현을 쓰곤 하죠. 이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입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수면 부족이 분노를 유발하고 이 분노가 다시 수면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분노와 수면은 마치 그림자처럼 서로를 쫓으며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이 코르티솔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몸이 전쟁 상황에 처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계속 깨어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스트레스는 다시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 불면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무서운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에는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하는 등 신체 전반에 걸쳐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뇌가 휴식을 취하고 잠에 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자율신경실조증이나 자율신경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더불어 여러 신체 증상을 유발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불면증의 원인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카페인 섭취는 모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나 잠자리에 들기 전 술 한 잔은 얼핏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깊이를 방해하고 각성 효과를 유발하여 오히려 잠을 더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또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려 수면을 방해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둘째, 우리의 수면 환경입니다. 소음이 심하거나 너무 밝은 조명,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추운 부적절한 실내 온도는 편안한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겠죠.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며 쾌적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으로 어수선한 침실보다는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이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신체적, 심리적 요인입니다. 관절염, 속쓰림, 월경통, 두통과 같은 신체적 불편함은
잠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통증이나 불편함은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관련 질환도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 바로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감입니다. 이들은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특히 스트레스는 과도한 각성 상태를 유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나 어렵게 잠이 들더라도 꿈을 많이 꾸거나 자주 깨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나 분노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더욱 증폭되어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긴장시킵니다. 이처럼 분노와 불면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분노 조절 장애로까지 이어져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의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결국 통제 불가능한 분노 폭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잦은 분노 폭발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해서 결국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면증, 불안감, 공황장애 등이 동반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두통, 어지러움, 혈압 상승, 근육 긴장, 소화 불량 등 다양한 신체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다시 불안감을 증폭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분노 불면증을 극복하고 편안한 잠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잠을 청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여정이라 생각하고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며 숙면의 초석이 되는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규칙적인 패턴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졸릴 때 잠자리에 드세요. 잠이 오지 않는데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침대에서 잠시 나와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귀마개, 안대를 활용하여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실내 온도는 1822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겠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삼가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각성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허브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밤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피곤하다면 점심시간 직후 20분 이내에 짧은 파워 낮잠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나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분노와 불면증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신체적인 피로감을 유발하여 숙면을 돕습니다. 다만 잠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명상과 심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10분 정도 깊은 복식 호흡을 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하여 과거의 분노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유튜브나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침 전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아로마 오일 라벤더, 캐모마일 등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도 심신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를 노트에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맴도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음날 해결할 문제와 현재의 수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지 행동 치료를 고려해 보세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교정해서 스스로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수면 제한 요법, 자극 조절 요법, 인지, 재구성 요법 등을 통해 자신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면증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이거나 때로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해파리 수면법과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해파리 수면법은 신체 각 부위의 긴장을 풀고 정신적인 이완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군 조종사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잠을 자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계별로 온몸에 힘을 빼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 수면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유튜브 등에서 관련 가이드를 찾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군은 신경계 건강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 개선과 염증 완화에 기여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자가 처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만성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과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수면다원 검사 등을 통해 불면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수면제를 복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 복용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용량과 기간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서 수면 마이너스 각성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뇌에서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낮 동안의 활력을 높이고 밤에는 숙면을 유도합니다. 침대 중독을 피하세요.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잠외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가 잠과 연결되지 않는 다른 활동의 장소가 되면 뇌는 침대를 쉬는 곳이 아닌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숙면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분노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안온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밤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